오늘은 주어 동사 찾기, 동사를 통해서 문장에서 주어 찾기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를 함에 있어서 주어 동사가 가장 핵심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특히 수능은 논리 영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동사가 있으면 앞에는 그 동사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만 찾아도 문장의 해석은 거의 절반 이상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문법 문제가 동사의 형태 변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찾기는 문법이든 독해든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가끔씩 보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를 조금 했으니까 잠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문장이 명사로에 해당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명사 상당어구라고 하는데, 명사 상당어구가 오고 뒤에 수식어구가 오고 그리고 동사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문장을 읽어 가셔야 되냐면 뒤에 동사가 나올 때까지 읽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읽어 가다가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긋든지 눈에 띄게 표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를 찾으러는 다시 맨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맨 앞에 오셔서 처음 등장하는 명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명사든 대명사든 어쨌든 처음 등장하는 명사를 찾고 그 뒤에 나오는 수식어구를 가로 묶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사 뒤에 나오는 주로 오는 수식어구는 뒤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 그 다음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 그 다음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 그 다음 부사구인데 부사구는 그냥 쉽게 전치사가 오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오는 경우, 그리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또는 동격의 접속사인데 동격의 접속사는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시나 이런 것들이 오면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문장의 첫 명사를 찾아라, 그리고 뒤에 동사를 찾아라,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가로 묶어라,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동사부터 찾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명사, 그리고 가로 묶는 게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형태를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것은 문장의 첫 명사 뒤에 전치사 구가 오고 뒤에 동사가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 뒤에 보면 수, 시제, 태라는 말을 지금 써놓고 있죠. 수능 영어는 논리 영어이기 때문에 동사 중심의 영어입니다. 물론 뭐 기본적인 해석은 다 동사 중심입니다만은 어쨌든 어법 문제에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그 출제가 될 때의 경향은 동사는 수의 일치, 그리고 시제의 일치, 그리고 태의 일치, 그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단수면 동사를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의 복수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찾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법 문제를 굉장히 접근하기에 쉬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첫 번째 보실 내용은 뭐냐면 첫 명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Rooms in a home are different sizes. 아까 선생님이 어디까지 읽으라고 했죠? R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R가 동사니까 R에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문장 맨 앞에 가서 첫 번째 등장하는 명사 rooms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E는 전치사니까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rooms에 밑줄 치고 in a home이 가로 묶이고 R가 동그라미 치시면 rooms, 방이 are different size, 다른 크기이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들이 다른 크기죠? 어떤 집의,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들은 사실은 의미를 분명하게 또는 세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 동사 찾기다.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People with a high level of intuition don't really make impulsive decisions.
아까 선생님이 어디까지 읽으라고 했죠? Don't really make, 즉 동사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don't really make,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맨 앞에 가서 첫 번째 등장하는 명사 people이죠? people의 밑줄 치고 뒤에 보니까 전치사 with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with부터 intuition까지 가로 묶으시면 되겠죠? 그럼 해석은 people, 사람들은 don't really make impulsive decisions. 정말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가로 안에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High level of intuition. intuition은 직관이죠. 직관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로 묶은 것은 누구를 수식한다? 앞에 있는 명사, 즉 주어를 수식한다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이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쉬운데 이렇게 알고 나서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는 겁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The only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have a power to shape the future. 선생님이 어디까지 읽으라고 했죠? 동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is가 되겠죠? is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시 문장 맨 앞에 가서 첫 번째 명사까지 읽어가겠습니다. The only way. way가 명사죠? 그러니까 way에 밑줄 그으면 way가 주어고 is가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to predict the future는 가로 묶어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해석을 하게 되면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is 무엇이다? to have, 가지는 것이다. 무엇을? power, 힘을. 어떤 파워를? to shape the future,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미래를 형성할, 상관이 없겠네요. 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형성할 힘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네요. 어쨌든 이 문장의 동사는 is고 주어는 way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 놓고 가로 묶어 있는 to predict the future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이렇게 되니까 to predict가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그러면 지금 way 앞에 있는 the only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명사를 찾을 때까지는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way가 주어입니다. 물론 뭐 주어 부하면 is 앞에가 전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첫 번째 명사를 찾아라. 자, 두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ability to understand English will help you keep up with the fast changing world. 어디까지 읽으라고요? will help, 동사까지.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는 will help. 그리고 문장 맨 앞으로 다시 가서 첫 명사를 찾습니다. the ability. 누가 명사죠? ability죠.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ability, 동사는 will help. 그 사이에 있는 to understand English는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해석은 ability, 능력은 will help, 도움이 될 것이다. 네가 keep up with, 유지하도록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어떤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해석하시면 된다니까요.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 그러니까 to understand는 앞에 명사인 ability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가 된다. 쉽죠? 그러니까 동사를 찾고 다시 돌아와서 첫 명사를 확인하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걸 가로 묶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시면 쉽다라는 거.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실 것은, 자, 첫 번째 명사와 동사 사이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vase broken into many pieces was lying on the floor.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죠? was lying. 그죠?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문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명사는 vase죠. 화병. 그러면 vase와 was lying 사이에 놓여 있는 broken into many pieces는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해석은 vase, 화병이, 꽃병이 was lying, 놓여 있었다. on the floor, 바닥에. 끝입니다. 근데 어떤 화병이죠? 산산조각 났던, 깨어져서 여러 조각이 되었던,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분사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브로큰입니까 브레이킹입니까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어 동사를 찾으면 브로큰이 누구를 수식하죠? 베이스, 화병을 수식하니까 꽃병과 깨어지다의 관계는 당연히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브로큰이 오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만 잘 찾으셔도 문법 문제의 접근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 다음 salmon returning to the spot they were hatched are guided mostly by their sense of smell. 문장이 길지만 선생님이 쭉 읽으라고 했죠. 어디까지? 동사까지. are guided. 선생님 그 앞에 they were hatched. 이것도 주어 동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문장 중간에 다시 나오는 주어 동사는 그것은 문장의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읽어 가시다가 they were 같은 거 문장 가운데 나오는 주어 동사는 생각하지 마시라. 동사 단독으로 나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re guided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되고 이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등장하는 명사 salmon이 되겠죠. 그러면 salmon이 주어고 are guided가 동사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건 다 가로 묶으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시게 되면 salmon, 연어는 are guided, 안내받는다. mostly, 대부분 by their, 그들의 후각에 의해서.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어떤 salmon이죠? salmon이 연어니까 어떤 salmon이죠? returning부터 가로 묶은 거, 돌아오는, 회귀하는 어디로? to the spot, 장소로. 어떤 장소로? 그들이 부화되었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문장 중간에 보시면 그 spot they were hatched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관계 생략 구문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spot이 명사고 명사 뒤에 they were hatched 물론 여기서는 지금 관계 부사 where 생략입니다만은 어쨌든 문장 중간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면 무조건 가운데는 that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they were hatched는 가로 묶어서 앞에 있는 spot 수식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관계 부사 where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문장을 풀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읽어가실 때 동사까지 확인하셔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명사를 찾아라. 뭐 쉽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실 것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동격의 접속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The fact that he's alone matters to him. 마찬가지죠. 지금 이 문장의 동사는 matters. matters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문장 맨 앞에 명사인 fact에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생님 is가 동사 아닙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중간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아닙니다. 동사가 단독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fact가 주어, matters가 동사. 해석하면 fact, 사실은 matters to him. 그 얘기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실이죠? 그때 that부터 alone까지 넣으면 되죠. 그가 혼자 있다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that은 that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동격의 접속사가 되고 지난 생략 구문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실 것은 지금 주어와 명사, 주어와 동사 사이에 나오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The man whom I wanted to see wasn't in the office.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죠? wasn't겠죠. 그러면 다시 문장 맨 앞에 와서 첫 등장하는 명사 man이죠. 그러면 man wasn't in the office입니다. 그 남자가 wasn't in the office 사무실에 없었다. 그런데 어떤 남자죠? whom부터 see까지를 가로 묶은 걸 다시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남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젠 이게 잡히셔야 됩니다. 첫 번째 wasn't에 동그라미 친다. 두 번째 man에 밑줄 끊는다. 세 번째 whom부터 see까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걸 괄호로 묶어낸다. 그리고 해석을 해서 필요하면 괄호로 묶어낸 걸 해석하시고 필요 없으면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The problem that we have to address is a very large task. 이 문장의 동사는 is, 주어는 problem, 해석은 문제는 is a very large task, 매우 큰 일이다. 근데 어떤 문제죠? 궁금하면 안에 보면 되죠. We have to address, 우리가 다루어야만 하는 문제. 이때 address는 명사 주소가 아니라 동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address는 동사로는 다루다, 취급하다 또는 연설하다. 그 두 가지 뜻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찾고 가로 묶어 버렸는데 필요하면 다시 가져와서 해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명사와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One reason why the story is so popular is that they are generally easy to follow.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죠? is. 그러니까 is에 지금 동그라미 치시는데 첫 등장하는 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story is가 아니죠. 왜? story is는 주어 동사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is가 첫 등장하는 단독으로 등장하는 동사니까 is가 동사가 되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첫 등장하는 명사가 누구죠? one reason이니까 요게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럼 해석은 one reason 한 가지 이유는 is 무엇이다? that 이하이다. 끝이죠.
대지하는 뭐죠? 그들이 따라가기에 일반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놓고 어떤 이유다? Why부터 popular까지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이야기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다? 그들이 따라가기가 쉽다는 것이다.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The village where I was born and spent my childhood was gone. 이 문장의 동사는 was gone, 사라졌다겠죠? 그리고 주어는 첫 번째 등장하는 명사 village죠. 그럼 was gone의 동그라미, village의 밑줄, 그리고 where부터 childhood까지 가로 묶어내고 그 말이 사라졌다. 끝입니다. 어떤 마을이죠? 내가 태어나고 나의 유년기를 보내었던 그 마을이 사라졌다.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찾아도 해석이 굉장히 쉽고 문장이 간결해진다. 문장 구조가 간결해지면 문법 문제도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장의 동사를 먼저 찾아라. 첫 번째,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찾아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문장의 첫 시작하는 명사를 찾고, 그리고 그 명사와 동사 사이에 있는 수식어구를 가로 묶어라. 수식어구는 크게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치사구, 그 다음에 관계사들이 주로 오더라. 이렇게 묶어낸 다음에 필요하면 묶어낸 것을 해석하시면 되더라.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일반 하나의 문장을 보실 때, 짧은 문장을 보실 때도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가끔 보면 조금 쉽다라고 생각해서 모르는 단어가 없네 생각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안 하고 넘어가는데, 주어 동사 찾기 연습만 잘 하셔도 기본적으로 한 등급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